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거래 절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불과 605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인구가 얼만데 부동산, 그것도 매매 거래가 1000단위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거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정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 수치는 그러니까 16년 만에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최저 수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819건, 이때부터 1000건 이하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기록이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5개월 정도 지난 시점 7월에 와서 다시 그 기록을 갈아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가팔라질 정도로 급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50곳 가운데 7월에 거래가 이뤄진 곳은 단 20곳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서울의 상급지는 부동산 조정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일단 자금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치고 빠질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가 부동산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서울 상급지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렉이 걸려있는 거래 절벽 현상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그동안 2월부터 거래 한파가 몰아치면서 서서히 5개월간의 하락세 분위기가 서울 상급지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장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상급지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드문 편인데 지금 부동산 조정기는 그 텀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철저하게 미국의 금리 시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인플레에 대해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매파적인, 그러니까 공격적인 금리 운영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 우리나라 부동산 조정기는 지금의 하락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년은 미국 쪽에서 확실한 경기 부양책을 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하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지속돼 왔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비록 미국 자체 내수 시장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자칫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바로 경기 침체, 그것도 늪속에 빠진 것 같은 장기 침체를 제일 무서워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거친 트라우마가 여전히 미국 금융시장에선 유전인자처럼 각인이 돼 있어서 일시적인 침체 현상에 대해서는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죠. 얼마든지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막강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내수 시장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칫 골수적인 금리 인상의 채찍을 가지고 돌격하다 장기 침체로 미국 경기가 추락하게 되면 이건 도저히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드한 금리 인상 기조를 내년 하반기부터 부양 쪽으로 확실히 전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지금의 거래 절벽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한국은행의 금리 완화 조치와 함께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부동산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특히 내 집을 마련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춘추전국 시대처럼 부동산이 아사리판처럼 느껴지는 때도 없을 겁니다. 서울 상급지도 조정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그 상단에 있는 아파트, 특히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전용 174제곱이 48억에 거래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주변 호가는 55억을 찍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호가가 7억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죠. 급급매로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 해도 지금의 부동산 조정기만큼 하락한 추세로 거래가 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울 상급지 아파트들이 거의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억대 아래로 나오는 물건은 물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케이스가 어찌 보면 지금의 집을 팔려는 자, 사려는 자의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 매도자는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는 신규 분양을 받지 않는 이상 굳이 지금 집이 나가지 않는다 해서 가격을 후려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호가를 살펴보면 거의 최고가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사려는 사람, 매수자 입장에선 타워팰리스가 7억에 거래가 된 것처럼 급하게 수억이라도 호가에 비해서 다운시켜서 팔려는 물건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죠.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구축으로 진입하는 것이 대출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제값 주고 산다는 건 거의 미친 짓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더욱 절벽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폭락을 예상하기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벨트 라인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떡락이 되는 상황은 오지 않겠고요. 그러나 예전의 하락 추세보단 더 가파를 수 있다는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이전과는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경제 지표 때문이죠. 우리나라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3% 올라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포인트는 물가는 어차피 올라가는 겁니다. 경제 전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나 반대적으로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되면서 이전의 물가지수 수치를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건 빨간불이라 할 수 있죠. 웬만해선 이런 침체를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성장 동력은 멈췄는데 물가만 나홀로 고공행진. 심각한 거죠. 아무리 비싼 기름을 넣어도 차가 달리질 못하네. 100m 가서 만땅 채우고 100m 가서 만땅 채우고 그냥 차를 버리는 게 낫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차 안에 갇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집 살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집값 하락세가 단순히 금리 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율도 찌리리한 느낌을 주고 있죠. 1330원대에서 더 치고 나가게 되면 외환 보유고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는 버리고 쭉쭉 잘 달리는 달러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실제로 이런 현상 때문에 7월 외환 보유액이 6.6% 떨어지게 됐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거덜난다는 건 곧 금융부실을 불러올 수 있죠. 설상가상 달러는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건데 무역 수지도 7월까지 누적 적자를 기록해서 달러가 점점 말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기 지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트펀치, 가계부채까지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계금융 불균형 지수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26%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 영끌에 나섰던 분들이 감당이 불감당, 개인 부실이 찾아오면서 이는 곧 은행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요. 집값이 대혼돈의 멀티버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존 집값의 지지대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카드를 써서 이런 개인 부실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집값 폭락은 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불안한 곳에서 뭔가가 터지게 되면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집값 조정세는 그냥 매수 심리가 꺾여서 오는 단기적인 조정 국면은 아니고요. 금리 인상 외에 경기 침체, 환율,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뇌관들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체감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강남도 매매가와 호가가 7억이나 차이가 나는 매물이 나온다는 것도 상징적인 단면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때일수록 신발끈 단단히 조여매시고 잘 치고 잘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강남도 7억 떨어졌다. 비록 매매가와 호가의 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앞으로 금리 외에 경기지표, 환율, 가계부채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